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고품격 메꿈 전문 방송. 여기는 네덜란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쫑디 이정우입니다. 자, 메꾸라 14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이름표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래도 이게 제작자의 정성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쫑디 DJ 쫑디. DJ 쫑디. 그리고 열공시 병렬. 네. 이 앞에 열도 있어요, 보니까. 별도 있고. 여기는 마법사. 마법사 수연. 마법사 수연. 참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개발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법사 너무 마법사. 왜 그런 영화에 있잖아. 쫙 그렇죠. 뭐지?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맞죠. 도루마부 계속 반복.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반복. 그렇죠.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우리 기획팀의 수빈 씨랑 서인 과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신다고 대단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마워요. 이거 갑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계속 오는 쌤들마다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져가요? 여기다 이렇게 같이 비치하면 좋지 않나?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하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찍으면 되잖아. 다음에 출연할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나보고 하셔도 돼. 쫙 모아놓으면 어때요? 한 줄로 쫙.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그런 게 나는 가져갈 건데. 아, 그래? 예. 가져가세요. 자, 우리 일단 공시법을 담당하고 계시고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고 계신데 네 과목의 매력, 그러니까 공시법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시법의 매력 포인트. 공시법의 매력? 문제수가 적다. 문제수가 적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수문의 문제다. 이제 그 매력이라고. 매력인가? 모의고사를 내도 좀 덜 내도 돼. 그리고 아주 큰 매력입니다. 교재도 좀 얇죠. 과목에서도 있지만 다른 출판사랑 비교해도 전 최대한 얇게 만든다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얇으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다 나온다. 뭐 어떻게 보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잖아요. 뜨거운 말도 안 되는 거네. 근데 그게 이제 목표예요. 아이스 핫초코 이런 거네. 얇지만 시험에 나올 게 다 들어있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매력 포인트 볼륨이 작다는 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볼륨이 작다. 공시법 처음 강의할 때 시작한 공시법을 강의하자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법이 잘 안 바뀌어요. 법이 등기 지정은 잘 안 바뀌거든. 공통점이네. 그죠? 1차 잘 안 바뀌잖아요. 민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어린 사람들 1차 과목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2차 보니까 과목 숫자가 적어. 문제가 24문제야. 그래서 편하겠다 해서 공시법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이 잘 안 바뀌는 법이에요. 등기법, 지적법. 근데 웬걸 강의 시작하고 2, 3년 만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지적법인가요? 내가 미쳤구나. 등기도 크게 바뀌었어요. 전산으로 넘어가면 대단하게 바뀌었고 지적법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천지개벽 수준. 그래서 그렇지,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게 있겠냐. 30대 초반에 진짜. 처음 했던 학원은 어디시죠? 강의 처음 했던 학원. 기억도 안 나요. 다 망했어. 나도 다 망했어. 처음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처음 강의 시작하니까.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지 뭐. 공시법을 선택한 이유는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 근데 이제 바뀌었다. 문제수가 적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거 말고 또 메리트 하나 더 굳이 하나 더 찾잖아요. 굳이? 공시법 매력. 메리트. 강의할 때 왜 이럴 때 좀 쾌감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쾌감은 이제 딱 찍은 게 시험에 실제 나왔을 때 이런 거죠. 그런 거. 단점은 뭘까요? 24개짜리 과목. 단점? 무시당한다. 누가 무시합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시험을 당장 봐야 되는데 시험 보기 2달 전에 공시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개론에 그런 소리 하는 학생은 없죠. 잘 없죠. 개론 민법 공부하는데 중개사법 공부하는데 지금 8월인데 9월인데 이제 중개사법 시작해 이러는 학생 없잖아요. 근데 좀 열받겠네. 공시는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당연한 듯이 이러시면 거기다 나쁜 소리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럴 때 조금 섭섭하긴 하죠. 가슴이 좀 아프네.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이정 선생님 나 좀 무시하지 않나? 아까
느껴진다는 트레이싱인가? 와 이거 시청자들 형님 그 진짜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진짜 이거 뭐 열공시 내가 항상 위하고 아, 그래요? 항상 뭐 이렇게 극존칭 전화도 안 극존칭하고 내가 전화만 안 받아. 아 진짜요? 아왜 그런데 아까 안 좋은 잘라주세요. 헛소문. 아 그럴 수 있겠네. 박수현 쌤은 학개론의 매력 포인트, 우리 부동산 학개론 이런 과목에서는 좀 매력 포인트 같다. 뭐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전과자잖아요. 전과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부동산 세법을 했었어요. 했었죠. 아, 그래요? 맞아요. 공무원 세법도 하고. 세법 유명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처음 강의를 했었고 노량진 제1고시라는 곳에서. 근데 제가 처음 강사가 됐던 거는 저는 원래 수능 쪽 강사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럼 돈 더 벌었겠네. 네, 언어 영역 강사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메가 스터디 가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진학원 같은데 이제 시강하고 다니고 막 그랬을 때 과목은 어떤 과목? 언어 영역. 근데 국어. 예, 국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잘했다 그랬지.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어요. 노량진 제1고시에서 60대 이제 접어드셔서 그래서 그쪽 원장님하고 친해지신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법대 출신이시라 민법을 예전 공부했던 거 좀 많이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그 당시 수강생이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하고 엄청 커서 거기서 모의고사를 보면 한 2, 3등 하셨대요. 아버지가. 근데 본인이 당신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셨대. 그래서 원장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공부를 잘하시니까 같이 이제 그 본인 사무실에서 술을 한 잔씩 드셨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법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들이 이제 경영학과 4학년이라니까 그럼 와서 강의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했었거든요. 금수저네 금수저. 그러니까 강의에 좀 굉장히 큰 학원에서 고생 노량진 제1고시. 네, 노량진 제1고시. 뭐 얘기해도 돼. 근데 편하게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한 2년 3년을 한 다음에 과목이 좀 작다. 그 당시 민법 강의하셨던 선생님께서 내가 나가서 이제 팀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개론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 잘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 강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민법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어. 이 당시에 개론 선생님 누가 유명하니까 아, 그래요? 노량진에 실강의를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한번 들었단 말이에요. 한 3시간을 들었어. 투자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들었는데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죠. 근데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론을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도 공인 회계사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런데 제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공자가 놀랐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알아듣지? 사람들이? 이걸 시험을 봐? 그래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이제 개론 강사를 한 거였죠. 운이 정말 잘 풀려서 바로 그분이 역량이 있는 분이어서 ITV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그리고 EBS 바로 강의했었고 좀 잘 풀린 케이스. 잘 풀린 케이스. 강의 쪽으로. 아니 완전 금수저. 맞아요. 엄청나게 잘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상철 선생을 처음 만났고 ITV 이제 그 팀으로. 이 선생님도 금수저잖아요. 강의로는. 아닙니다.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린 완전히 흑수저였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나름.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일단 어려 보인다. 뭐 되게 뭐 이렇게 부잣집에 뭐 이렇게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부잣집 아니세요? 안 그래요. 부자야.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약간 부잣집 아들 같긴 해요. 네, 그렇잖아요. 이정수이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떡해. 부잣집 아들이 아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걱정 없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하는 것도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과외도 안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가르쳐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어. 왜요? 뭔가 이렇게 떳떳한 돈벌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어릴 때 생각 그랬어요.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는 공짜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고 내가 돈을 번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생각을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군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놀다가 워낙에 이제 공부에 치여 살다가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월급 주고. 난 군대에서 월급 주는 건 넌 기가 막혔어요.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줘?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제대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 보니까
취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군대 가면서는 공부를 완전 접으신. 그때 접었죠. 네. 근데 석사 받으면서 접었어요. 석사 받으면서 난 시험으로 어떻게 사람 평가하는 것도 또 누굴 가리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해서 이제 장사하려고 보니까 미천이 없잖아. 없지. 그래서 미천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장사 미천 좀 마련하려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미천이 안 만들어지네. 20년 동안 안 만들어지네 미천이. 그래서 계속 강의만. 장사 미천 만들려고. 그러면 혹시 그저 업계에서 그 김병렬 교수님이 사라지면 미천이 마련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장사는 이제 못 하는 걸로. 이제 물건은 간 걸로. 네. 어떤 장사 하고 싶었어요? 뭐 돈 되는 장사 하고 싶었죠. 무역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강의는 이제 조금만 하고 2, 3년 하고 이제 뭘 팔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완전히 뭐 미천도 없고 강의도 힘들게 하고 힘든 강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의한 거 후회하십니까? 뭐 후회는 안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끌어주는. 우린 그런 게 없었어. 처음 시작할 때서. 뭐 크게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강의 시작할 때 어디 뭔데 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 누구 소개야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인맥. 네. 그래가지고 한 몇 년간은 강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초반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이제 이렇게 직업 만족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 만족도 이제 직업 만족도가 우리 감정 평가사, 감정 평가사가 직업 만족도가 한 60에서 70% 된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워라밸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지금 강의하시는데 직업 만족도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박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강의를 쭉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른 일 안 하실 거죠? 그렇죠. 절대 안 할 거예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의 아니게 외유를 한 번 했던 거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우리 김병렬 선생님하고 좀 다른 게 저는 재수학원을 종로학원을 갔는데 그 종로학원에 처음 딱 강의를 듣는데 국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다르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이구나. 난 강사를 하고 싶다.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재수하고 대학을 간 다음부터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과외를 했죠. 아까랑 굉장히 좀 반대 성향. 저도 뭐 집안이 굉장히 넉넉하진 못해서 제가 과외를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2개에서 3개 정도의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학원도 나갔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제 그 대학 동기들은 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다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사가 된 거였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땐 100%? 100% 만점이란 100%? 100%. 100%. 그래요? 정말. 만족도. 강사라는 직업 맞을 때 만족도. 이 종호 선생님 어때요? 저도 한 90% 정도. 그래요? 네,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은 하는데 글쎄 어떻게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됐잖아요 강의가. 뭐든 일을 하면 이력이 생기잖아요. 좀 이렇게 이 정도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강의는 마이크 잡을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번 달 다음 달이 다르잖아요. 해마다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 강의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장하는 거죠. 건강한 긴장이라고 약간 설렘이 있는 설렘 같은 거 저런 거 그런 게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생활적인 면이나 만족스러운 직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몇 프로? 몇 프로? 글쎄요. 분모와 분자가 뭐예요? 몇 프로를 따질 때는 100% 만점. 그렇죠. 100점 만점에 그냥 점수로. 내 직업 만족도를 얘기한다면 내가 혹시 다른 일을 했을 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급여 아니면 뭐 워라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경우에 대한 만족도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뭐 다 만족합니다. 아 100%? 네. 만족해요. 뭐 다른 걸 했어도 다 만족했을 것 같아요. 장사를 했어도? 약간 망했다면 아니겠지만 뭐 그럭저럭 했다면 뭐 장사를 했어도 100%라고 할.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메가랜드라는 어떤 뭐 탄탄한 회사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측면 그래 그런 면도 그것도 있고 사실은 강의하다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강의 힘들어요. 비자발적으로 그만둔다든지 강의를 갔다가 예를 들면 강의 자리가 좀 시수가 적어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상황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더 발전적인 모습. 그렇죠. 자료도 항상 이게 자료가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래도 또 우리가 뭐 다 하지. 똑같은 걸 다시 내더라도 다시 한번 다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이게 이 방향이 맞을까라고 연구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을 내도 결과적으로 보면 바뀐 게 없어 그렇지만 같은 책을 또 올해 또 내더라도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메가랜드 와서 좀 느낀 게 메가랜드 이제 어쨌든 교수님들 다 강사력 이렇게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몇 단계 검증을 거쳐서 모신 교수님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달라요. 저도 강의를 오래 했고 여러 강사들을 봤지만 좀 특별한 게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양반들이라. 그러니까 보면 좀 그래요. 한 번씩 그러니까 왜 각자 잘하는 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 잘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나는 이제 이 분야를 예를 들면 잘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감탄이 오는 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망한 학원들 강의에 나가면 6명 중에 내가 제일 인기 있었어. 그렇지. 항상 그랬어. 근데 여기 오면 다 만만찮아. 거기 다 모아놨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으니까 이건 뭐 그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사실 뭐 이런 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어디 가면 내가 1등이었는데 항상 격하게 선물 먹을 거. 근데 여기는 다 그래. 먹을 게 맞아요. 무시무시한 양반들이에요. 여기 메가랜드 선생님들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6분들을 때려 넣어놨으니까 과목별로 무시무시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지 내가? 자, 이번 뒷담화 주제도 역시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이번 뒷담화 주제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어떤 교수님으로 들어야 할지 꼭 과목당 한 분만 선택해서 들어야 할지 그렇지. 아니면 한 과목에 여러 분을 들어도 될지 아무나 그냥 들으면 될지. 이건 정말 아무나 들으면 안 되죠. 네.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선택 필수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뒷담화 이거 가감없이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나한테 공부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다는 못 듣잖아요. 못 듣죠.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최대한 선택을 해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다 들을 수는 없다. 이거. 다 들을 수 없다. 그러면 한 부분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 아니 뭐 그분하고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고.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꿔서 오히려 망한 분도 있고 바꿔서 성공한 분도 있잖아요. 있죠. 그분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운. 네, 저는 그렇습니다. 뽑기 운. 그렇죠. 뽑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공부의 학습 능력이다. 자기와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공부 능력. 자기와 맞는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부터 자기 능력이다. 공부다. 그것도 공부다. 그것도 공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수님을 픽할 때 이거 선정 기준이랄지 어떤 건 좀 봤으면 좋겠다. 일단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강의는 1년 동안 계속 들을 만하다.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형식적인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죠? 수강생분들이 어떤 외관, 형식, 뭐 예를 들어서 글쎄 뭐
이런 거 중요하긴 하죠. 화면의 질 이런 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화면의 질보다는 그 강의에 나가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화면의 틀 질을 더 중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질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강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그렇지. 적절한 시험에 나올 분량을 내가 알아들을 만하게 계속 반복해 주는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아닐까. 근데 남들 다 좋다 그러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럼 나랑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판단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 추천한 사람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게 자기 실력이다라고 생각해요. 또 추천한 사람한테 맞았는데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추천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선택한 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한 강사 6명을 고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박수현 교수님은 이제 지금 뒷담화 주제. 일단 교수님 한 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300일 공부하면 90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럼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런데 한 과목당 우리 시험이 거의 1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100시간.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들을 때도 30시간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죠. 한 과목을 듣더라도 한 명만 선택해도 그리고 그걸 내가 좀 내 걸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 그것도 한 10시간 정도는 투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럼 문제풀이 등등등 했을 때 한 과목당 100시간 정도. 최소 시간이. 그러니까 개론이 100시간이고 솔직히 민법은 한 제가 생각했을 때 120시간, 150 까지. 공법은 15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00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분만 픽해서 듣더라도 60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300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한 사람 걸 더 듣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명을 정확하게 픽해서 듣고 나머지의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적중률과 관련된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는 정말 나올 것 같은 걸 이제 선택하셔서 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정도를 더해서 동형 모의고사나 백선 정도를 더 들어주시면 이론 과정까지는 한 분으로 가시고 네, 웬만하면 문제풀이나 마지막 동형 네. 뭐 아니면 백선 정도 네. 뭐 이 정도는 두 분 네. 정도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픽을 할 때 좀 어떤 선정 기준이랄지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첨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선정 기준이 뭐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압도적 비주얼,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게 돼지를 얼굴 보고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강의력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만 보고 선택을 해버리면 감사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소리요. 그러니까 전달력. 본인 귀에 잘 안 들리면 그 강사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쪼가 있는데 그 쪼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은 또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떤 분은 아무 괜찮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굳이 네, 맞아요. 그게 들려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본인은 그게 걸려요. 그럼 그분은 그거 못 듣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피하면 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김경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동의합니다. 똑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 선택을 이제 한 분을 가시고 마지막에 문제풀이나 특강 정도는 두 분 정도 듣는 것도 괜찮으시다. 좀 괜찮다 보는데 네. 그것마저도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시장이 이제 좀 약간 요즘에는 일선의 학원에 나가 보면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수업 듣는 네. 학생들보다 사실 예전랑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2차 듣는 수험생들이 훨씬 더 많고. 완전 반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요. 2차 시장이다 보니까 2차 수험생들은 조금 더 간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요. 좀 잘못되면 맞아요. 1, 2차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하시죠. 네. 2차만. 그래서 왜 2차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난이도 조정 과목, 뭐 공법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네. 세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두 과목 교수님 아예 그렇지. 처음부터 픽을 해서 많이 있어요. 이론부터 네, 맞아요. 이론부터 네. 듣는 경우가 그렇죠.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두 분 픽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것도 예. 일상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일상적이진 않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또 네. 두 강의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적응을 하나 못하고 하나 하고 이러고 서로 연결을 처음에 못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것도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또 궁금한 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개념 이해 과정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촬영을 하고 11월 달에 이제 개념 완성, 1월 달, 2월 달에 기본 이론 이렇게 첫 강의 할 때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각자 있으신지. 첫 강의가 사실 우리가 샘플 강의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첫 강의 할 때 외모 신경 써요. 외모 신경 써야 되니까. 아, 우리 압도적 비주얼이 있어서 힘들어요. 압도적 비주얼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는 뜻이잖아. 그냥 하는 거야. 뭐 안 맞잖아. 그냥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게 인지구조가 생겨. 이 단어를 조금 잘못 알고. 그냥 해. 요즘 잘 안 해. 한 번씩 한 3년 미뤘으면 그만해. 첫 강의에 좀 신경 쓰시는 그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빈명열쇠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강의 글쎄요. 따로 신경 안 쓰시나요? 뭐 많이 신경 안 썼는데 네. 요즘은 나랑 이렇게 뭔가 이 코드가 맞을 분들 저랑 코드가 맞으실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직접적으로 묻는 건 아니고. 묻는 건 아니고 예. 네, 강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알아들어지시는지 이를 신경 쓰죠. 그래서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 저를 선택하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를 막 추천을 하셨대. 네. 근데 내 강의 들으니까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니 참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요 나중에 잘해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저랑 안 맞으면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맞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잖아. 나는 뭐 참고 들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 습관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랑 강사가 어떤 강사라는 걸 보여주는데 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랑 코드가 맞는 수업을 진짜 말 그대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밴드를 하고 저도 밴드하고 유튜브 많이 하지만 소통을 하잖아요. 제 강의를 좋다고 따라 듣는 분들은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해요. 뭐 그럴 수 있어. 네, 듣다 보니까 비슷해졌을 수도 있긴 그렇지. 한데 네, 맞아요. 약간 비슷한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결이 비슷하죠. 네, 결이 약간 비슷해요. 그런 게 있어요. 성향이. 네, 성향이. 그 김병열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약간 그 스머프 알죠? 스머프 중에서 가가멜? 아니요. 투덜이 스머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투덜투덜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혹시 첫 강의 때 약간 투덜대더라도 따뜻한 분이시니까. 아니 안 투덜대려고 첫 강의. 안 투덜대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왜 저렇게 뭐 이렇게 툭툭 던지, 약간 툭툭 던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살짝 참고 적응하시면. 아니, 참을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말투에 이렇게 오해를 갖지 말아주시기. 저도 이게 따뜻한 물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수험생들 혹시 곡해하고 첫 대면에서 이제 그걸 좀 할까봐. 저희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유재석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다들 좋아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유재석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잘라주세요. BTS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럼 다른 공인선생님 뭐 훌륭하신 분 많잖아요. 그걸 들으시면 되는데 굳이 나 김병열 선생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아니 뭐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굳이 험담을 하고 하신 분이 가끔 있어. 진짜요?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우리가 뭐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 60 있고 싫어하는 분이 40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분 많아요. 근데 좋아하는 분이 한 90이고 10분이 싫어해. 그럼 10분만 보이는 거야. 이 양반은 왜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마음도 멘탈도 이렇게 좀 상처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은 따뜻한 댓글. 그렇지 맞아요.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가셔도 맞아요. 제가 김명열 교수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불만을 토로하시고 글을 절대로 남기지 말아요. 제가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안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안티가 너무 없어서. 없는데 가끔 하나 올라오면 이게 이제 수업 후기에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잘 합격했습니다. 올라오면 너무 고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한 줄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나는 형이 방금 이렇게 너무 가실 분들 가시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편집 잘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계속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잘 하십니다. 근데 굳이 참고 들을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이러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에서 한 가지 여러 과목 그러니까 한 과목에 여러 선생님을 두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에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한 과목 뭐 공시법도 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목차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 선생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그 부분만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그럼 그 부분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빠져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강생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종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죠. 네, 보충하면 되죠. 보완제로서 맞춰나갈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보완제로서. 그리고 메가랜드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특정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그 파트만 그렇게. 근데 결론은 파트가 완전히 분리된 파트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등기 같은 경우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만 뭘 들어라 이게 좀 어려워. 그게 좀 애매하죠. 국이 등기만 이 사람 강의를 듣는다 이게 그 의미가 없어요. 전체가 다 한 덩어리라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단한데요. 부기등기만 다른 사람한테 부기등기가 한 파트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따로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부기등기만 따로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과목 특성이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 결론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로. 진짜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었어요. 위문 편지. 예, 그렇죠.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요. 맞아요. 그때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군인 애들이지. 애기지. 그래서 우린 초등학교의 내 심정이 내가 이걸 쓴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편지 쓸 때, 위문 편지. 근데 지금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수업 잘 들었으면 너무 고마워. 그 멘탈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한테 이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구나. 그럼 되게 보람 있잖아요. 긴급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렬 교수님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수강 후기를 지금 목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메가랜드 너무 좋은 게 그 후기를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받았어요. 받았죠. 나 가끔 밤에 잠 안 오면 그거 읽어. 나도 읽어요. 사람이 멘탈이 흔들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라는 게 위로가 많이 돼요. 수강 후기를 갖다 편집을 해가지고 내한테 쓴 수강 후기를 갖다가 책을 한 걸 보내줍니다. 뭐 얇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보니까 글씨가 작더라고. 그냥 크게 해줘요. 나는 두껍던데. 두꺼워? 난 글씨가 작더라고. 양이 많구나. 아니 난 글씨를 좀 두껍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읽어. 밤새 읽어.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보람되고. 또 있네. 이러면서 읽고.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위문 편지를 잘 쓸 걸. 그럼 후회도 좀 됩니다. 군 아저씨한테 아저씨 근무 웃으면서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좀 잘 쓸 걸 그냥 형식적으로 썼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한 분 교수님 듣기도 좀 따뜻할 가능성이 좀 높다. 시간상. 시간상. 그리고 잘 선택하셔야 메인 교수님 한 분 선정하시고 좀 이렇게 문제풀이라든지 특정 파트 또는 특정 과정에서 서브로 다른 교수님을 선정하시는 건 좀 좋을 수 있다. 2차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길도 험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취약 과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약간 각오를 하고 두 분 교수님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선생님 바꿀 때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요약집 나올 때예요. 2월 말. 3월 초. 2말 3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선생님을 하나 선택하면 그 요약집 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선생님 바꾸기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그 전에 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좋지 않냐. 근데 그 전에 결정 내리기에는 아직 구력이 좀 모질라기 때문에 선생님 선택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들은 알지만 저희끼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A라는 쌤한테 실력을 거의 90% 완성했어. 그리고 저 B라는 선생님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꽂힌 거지. 그래서 그 B라는 쌤한테 가서 합격을 한 거지.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배운 건 A라는 쌤한테 배웠는데 B라는 쌤한테 가서 이렇게 넥타이 주고 이렇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건 뭐 퉁쳐서 퉁쳐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좀 억울할 나한테 배워놓고 저희 가서 고맙다 그러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수강 후기에서 합격 수기에서 뭐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백날 들어도 모르겠었는데 예를 들어 박수현한테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이종호한테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쉽다. 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이종한테 수업 들었는데. 그런 거지. 하나도 몰랐다. 근데 나는 제 최근에 가장 힘든 수업 공부가 뭐냐면 노래 좀 그만 불러라.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불러요. 나 이상훈 선생님만 부른 줄 알았지. 아, 요즘에 나도 그래. 불러요. 듀엣이잖아요. 부르는데 노래 좀 그만 불러라. 근데 진짜 그거 정말 부르기 싫거든요, 나도.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왜 불러요? 근데? 도움이 되니까. 이게 공부해? 약간 도움 돼요, 이게. 그래? 네, 공부에 도움 됩니다. 그래서 도움 되라고 불렀는데 그걸 좀 그만 불러라.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 약불, 10% 약불인데도 아, 그렇지. 예, 또 그런 게 또 약간 상처를 받더라고요. 예, 한두 개 올라와도 좀 그런 마음이 쓰이죠. 짜증나. 그래, 누구한테 다 배워놓고는 저희 가서 난 하는 모를 이번엔 속보입니다. 이번에는 쫑디는 선풀만 기대합니다. 악플을 달아주지 말아주십시오. 눈치보면서 불러. 내가 오늘도 부르긴 불렀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뒷담화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분을 직접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사연은 박수현 교수님이 그 여성 목소리로 역선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네, 그렇죠. 노력해야죠. 여성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고배를 마신 수험생입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쉽게도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동차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들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다고 하는데 전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범위도 넓고 단어도 어렵고 양도 많고. 근데 035 카페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3개월 공부해서 동차 합격, 단기 합격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짜증나요. 애드립을 넣어봤습니다. 보다 보면 현타 오고 자괴감 들고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을 보니 힘만 빠지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시 잡고 힘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2회차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 여자 같았어. 여자 같았어. 난 놀랬어, 나. 박수연. 박수연. 서영땡님 사연이고요. 이게 이제 여유가 느껴지네요, 진짜. 그렇죠. 2회차는 이제. 나는 그 박수현 쌤 좋아하는 게 이런 거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해야죠. 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일단 올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고배를 마신 여자 수험생이고 아쉽게 합격 못했는데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나 보면 나 3개월에 됐네, 2개월에 됐네, 뭐 2달 동차 합격을 했네, 뭐 이런 글을 보니까 힘이 너무 빠진다. 이제 어떻게 마음을 잡고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사연 소개해 주신 박수인 교수님이 요거 얘기를 좀 이분한테 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3개월 만에 붙었다 그러면 앞에 신기하게도 연을 절사하는 거죠. 절사. 그래서 1년 3개월, 2년 3개월인데 연이 없어지니까 3개월 만에 합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 수강생이 처음 공부한다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 법률 용어를 다 알고 있어요. 개론 과목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디서 들었단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3개월 만에 합격해서 붙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 인간관계 별로 안 좋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경주마 자세로 아예 모든 걸 차단하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때려 부어서 단기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잡아놓은 본인의 커리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면 좀 더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예요. 박수현 쌤, 정말 좋은 의견이었고 우리 병렬 쌤은 이게 일단 단기로 합격했다는 수험생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진짜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앞서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 관련 전공이 있다거나 뭐
그쪽 업계에서 뭐 일을 이미 많이 해봐서 용어가 괜히 이미 익숙하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저 앞에서 시작해서 10m만 뛰면 되면 뭐 잠깐만 할 수 있지.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저 뒤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출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뭐 충분히 이런 자괴감 현타가 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절대평가 시험에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를 하는 이유는 누구는 뭐 얼마만에 붙었다는데 뭐 나는 그게 안 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우리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미 다 알아. 어려운 다 알고 그렇게 붙는 분들 특이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그런 말 하면 한번 해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남들 그렇다고 해서 영향받지 마시고 나는 나니까 그 사람은 그 시험에 특이한 거고 나는 이건 좀 어려워도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비교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는 나만의 스케줄대로 해서 절대평가 시험 60점 넘으면 되는 거지. 뭐 말은 이렇게 제가 쉽게 합니다만 비교하는 순간 더 괴로워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짧게 붙을 만한 환경이 됐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거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뭐 이게 머리 좋은 사람 못 주겠어. 내가 못 따라잡으면. 그래서 그 대신에 짧게 합격하셨으면 좀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고 잘난 거 알겠으니까 혼자 잘난 척 해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 뭐하러 얘기해.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밖에 네, 공부 안 했는데 붙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힘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후기들도 있지만 오로지 잘난 척을 하기 위한 후기들이 있어. 맞아요. 꼴 보기 싫어 나는 진짜. 자기는 참 운이 좋았던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시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은 얘기네. 네, 뭐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도 운이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더 노력하실 입장에서 뒤에서 출발하신 거고 빨리 된 분들은 저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뭐 너는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바닥의 최종 승자는 3개월 만에 자격증 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뭐 중개 실무에 나가서 정말 소득세 최고급관 내고 소득세 최고급관 내고 돈 열심히 벌어서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닥의 최종 승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뭐 창업을 했어요. 6개월 만에 홀라당 먹었네. 최종 승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바닥에 업계 최고 승자가 누군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용기 내주신 그래서 다시 공부를 이게 불합격하시고 본인 입장에서는 한두 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쳤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용기를 내주신 그렇죠. 서영땡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6개월 만에 자격증 따신 분들보다는 6년 만에 자격증 따신 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포기를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난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다양한데 어떤 분이 제가 모 학원에서 처음 그 학원에 갈 때서부터 계셨어. 이미 몇 년 차 되신 분이야. 항상 창가에 앉아 계신 남자분인데 강의를 듣는 건지 창밖을 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학원 거진 10년 있었는데 계속 계셨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결국 합격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합격하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이렇게 불황이잖아요. 혼자 계약서 쓰느라고 날라다니고. 맞아요. 놀라운 일이죠. 최종 승자입니다. 최종 승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진짜 그 합격하시고 나서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런 분들은 가끔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왜 그러고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아니 왜 그러고 있냐고. 돈 벌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많이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이 바라볼 때는 답답한 거지 내가. 아니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진짜로 당장 뭐 석 달에 붙었네 3년에 붙었네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진짜 크게 의미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경험상 3개월 만에 붙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분을 봤어요. 진짜. 있어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짧게 붙었기 때문에 너무 쉽죠? 아무것도 몰라.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특히 1년에 동참하신 분들은요. 저 양반이 사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격증 소중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빨리 자격증 따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단기 합격하신 분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라. 그리고 운도 좋았던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단기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 호되게 한마디 난 또 안티 생기잖아. 안 생겨. 그러니까 방금 얘기도 충분히 저 얘기 다 했어. 이미 끝난 거고. 예, 단기 합격 수험생들한테 단기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운도 좋으셨고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만의 자부심으로 간직하시고 남들 진짜 정말 괴로움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널리 자랑하는 건 좀 삼가하시고 좀 조금 더 겸손 모드로 좀 가셔야 더 길게 가서 최종 승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지만 조용히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간직하시고 향후 공부할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더 생각하셔야 된다. 어디서 나는 짧게 붙었는데 이걸 뭐 1년씩 하십니까? 이런 걸 절대 쓰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잘했어요? 병일이 너무 부드러워졌어. 순한만. 순한만 두더리 됐어. 수업. 걱정스럽다. 우리 박수현 쌤은 어떻게 나올지. 이게 한두 개 차이로 아깝게 고배를 마시고 새롭게 용기 내주신 새롭게 출발하시는 서영땡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예. 서영땡님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영땡님. 네. 제가 31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네, 저는 개론 선생이잖아요. 개론 선생인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불안 초조한 상태에서 간신히 합격했어요. 저는 공법이 과락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만큼 이 강사 세계에서 99년부터 강의를 했던 사람조차도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 용기 내주신다는 게 너무 멋있는 일이라는 거.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박수. 서영땡님 용기 내신 서영땡님 꼭 이제 우리 23년도 34회 시험은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Yes or No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김승땡님 질문입니다. 1차 합격 후 2차 준비 중입니다. 1차 교재 버릴까요? 보관할까요? 보관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윤수땡님 질문입니다. 이종호쌤 웃을 때 눈가주름이 너무 멋있으세요. 평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이종효 쌤인데? 이종호 아닌데? Absolutely. 이종효 쌤이야. 효. 다른 사람인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성땡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동차 시험 불합격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공부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라인 나오고. 지금부터. 오케이. 네 번째 질문. 이유땡님 질문입니다. 양 많고 두꺼운 기본서를 꼭 봐야 할까요? 과목별로 봐야 되는 과목도 있다. 봐야죠.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 1차 교재는 버릴까요? 보관할까요? 1차 교재를 제가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2차에 공시법이나 이제 중개사법 공부할 때 가끔 민법과 연계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버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보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2차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버리세요. 깔끔하게 미련을 버려라. 집이 엄청 넓어. 그거 보관해도 돼. 아니면 버리세요. 그거 볼 일 없어.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이종호쌤 웃을 때 눈가주름이 너무 멋있으세요? 그렇게 멋있었나? 그 누가 대답해야 돼 그러면? 내가 평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얼굴로 강의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차 시험 불합격했는데 언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공부는 빠를수록 좋겠죠. 그럼요. 예, 당연히 지금 당장 요 강의 들으시는 시점에서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만 들으시고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공부 쪽으로. 왜 나오셨어? 그러니까 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서는 제가 봤을 때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서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아무래도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기본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반적인 흐름. 예. 저 기본서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 거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계속 봐서 붙을 수도 있고 기본서 안 보고 요약집만 봐서 그럼 혹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과목 한 과목만 픽을 한다면? 그건 제가 다른 과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공시법은 제가 잘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럼 어차피 버리실 거예요. 아니 1차 버리라고 그랬지. 2차는 얇거든. 아니, 그럼- 집이 좁아도 그럼 가져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싶은 게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 2차 교재는 집에 두나요? 버리나요? 버려야지. 뭘 갖고 있어. 일관성이 집이 엄청 넓은 거 갖고 있어야지. 근데 제 공시법 교재는 그 사무실에 비치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별 쓸모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버리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핸드폰 갖고 있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대학교에 때 배웠던 그 각종 법서 진짜 두껍잖아. 막 한자 왕창 들어있는 거. 이만큼한 책장 있는데 못 버리겠는가 그걸 지금. 그때 버렸어야 돼.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시네. 지금 못 버리는구나. 막 세월에 무게가 어이없는 있어서. 뭐 행정법, 상법 이런 것도 있어. 막 로마법 이런 거. 아 미쳐버렸는데 저거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럼 결론은 집이 넓으시다는 집이 얘기잖아요. 넓다는 얘기지. 그래도 우리 집은 좁아서 이 고민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버리면 못 버립니다. 오케이. 합격했으면 버리세요. 자, 이제 메꾸라 공식 마무리 코너 진행하고 14회를 마칠 겁니다. 메꾸라에 초대되시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인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수님의 상대모사 코너입니다. 상대모사. 두 분 특히 이제 우리 박수현 쌤은 지난번에 이정재 성대모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나이대가 다 나이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준비하신 성대모사는 모래시계. 모래시계 누구요? 준비하는구나. 최민수. 막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성껏 못했네요. 정성껏 준비 안 하는 게 터지더라고요. 그런가. 정성껏 준비 안 하는 게 그때 너무 정성껏 했었나 보다. 예, 그거 미쳤어. 지난번에 누구야 서석진 교수님 성대모사는 네.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 막 이렇게 왔다 근데 갔다 치고 재밌었는데 재미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빵 터지는 거는 임팩트 있는 게 좋다. 그 너무 길었거든요. 너무 길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긴 거는 좀 그렇고 최민수입니다. 그 모래시계에서 이름이 뭐로 나오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태수. 아, 박태수. 그럼 어떻게 기억해요? 모래시계 아, 박태수 마지막 대사죠. 마지막 아니구나. 고현정하고 고현정한테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최민수 성대모사. 자, 레디 액션 한번 갑니다. 레디 액션. 이렇게 하면 널 합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좋습니다. 역시 두 번째 나오니까 잘하시네. 이 정도는 해야죠. 두 번째 나오려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이거. 저기 뭔데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김병렬 나 교수님은 진짜 없어요 진짜. 김병렬 그런 교수님은 거안 따라하는데 어떡하지? 예, 성대모사 좋게 준비한 게 있으시나요? 없어요. 없으시면 난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걸 한 게 없는데 뭐 있지? 하나만 성대모사 준비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네. 내가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머리가 좀 하얘졌어 지금. 머리가 하얘지신 상황. 네, 코로나 백신 맞고. 백신 맞고. 후유증 중이에요. 지금 저 아드님 이렇게 키우시지 않습니까? 아드님 육아에 힘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잠투정이 심하죠. 잠투죠. 자장가 한번 그러면. 자장가 갑니다. 크게 부르면 안 돼. 작게 불러. 작게. 예. 이게 아마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 코너입니다. 이제 정말 특별 코너. 김병렬이 부릅니다. 자장가입니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레디 액션. 애기를 이렇게 안고. 네, 오케이. 잘 자라 우리 아가.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앞들과 뒷동산에 꿈꾸라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새들도 하가양도 메꾸라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